안녕하세요. 김 대표의 비공식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고 테마까지 적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호스트 설정하는 시간에 저희가 워드프레스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DNS를 하나 세팅한 게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 서버의 IP로 들어오게끔 설정한 거 기억하시죠? 이 도메인으로 쳐서 들어왔을 때 워드프레스로 연결되고 그 워드프레스를 안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상 호스트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가상 호스트가 있는 파일은 etc 밑에 페일업을 여기죠. 보시면 이 도메인과 매칭이 되어 있는 가상 호스트가 이겁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보기만 하는 거는 캐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이 디렉토리로 보내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HTML 폴더까지 왔는데 아직 워드프레스라는 폴더가 없어요. 워드프레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해 볼게요. 폴더 만드는 명령어는 mkdir이었죠. 워드프레스라는 폴더를 만들겠다. 엔터를 치시고 ls를 해보시면 워드프레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죠. 근데 여기서 확인할 게 소유자란 그룹이 이 디렉토리 안에 폴더를 만들 경우 소유자가 내 계정, 그룹이 따따따 데이터로 설정이 되게 가상 호스트 시간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에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고 이 코드를 복사해 주세요. 위 get은 이 사이트에서 워드프레스 최신 버전을 가져오겠다 이 뜻입니다. 엔터를 치시면 워드프레스 설치 폴더를 가져올 거고 ls를 해보시면 압축 파일 하나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압축 파일을 푸는 코드를 복사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워드프레스라는 폴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워드프레스 안에 워드프레스가 사용하는 폴더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상 호스트 설정할 때 우리의 루트 디렉토리는 따따따 밑에 워드프레스야 라고 설정을 했어요. 근데 폴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상위 디렉토리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서 쳐보시면 워드프레스 폴더가 있죠. 이 안에 있는 걸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거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mv는 move의 약자고 이 디렉토리 안에 모든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로 이동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엔터 치시고 ls 해보시면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파일들을 지워볼게요. 저희한테 필요 없는 거 압축 파일 필요 없죠. 압축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폴더 필요 없죠. 안에 있는 걸 다 옮겼으니까 두 개를 삭제를 하십니다. ls 해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파일이 압축이 풀려서 세팅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가상 호스트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워드프레스는 이 안에서 테마도 설치하고 플러그인도 설치하고 언어팩도 설치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고요. 신규 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만든 폴더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파일 권한 바꿔주는 명령어도 복사하셔서 붙여넣고 워드프레스 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으시고 워드프레스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 권한 관련된 세 줄을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onfig sample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뭐냐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이거는 워드프레스가 샘플로 제공하는 파일이에요. 실제로 사용하는 파일로 저희가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 샘플 파일을 wp-config 파일로 복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엔터를 치시면 하나가 복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config 파일 내용인데 여기서 저희가 수정해야 될 거는 데이터베이스명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으시다 또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상단에 올려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계정 생성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법, 계정 생성하는 법, 계정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법 있으니까 이거 참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꼭 만드신 다음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명을 넣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다. 그럼 워드프레스라고 넣으시고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 줘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코드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셔가지고 이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줄에, 마지막 줄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Ctrl X하고 Y에서 저장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config 파일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안이 중요해요. 일반 사용자는 이 파일에 접근 못하도록 권한을 바꿔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서 ls-al 해보시면 이 파일이죠. 지금 보시면 수도 권한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소유자부터 바꾸겠습니다. 이 파일을 여러분들의 계정명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파일이었죠. 소유자가 루트에서 CEO김으로 잘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일반 계정은 접근 못하게 권한을 바꿔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 되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PHP라는 랭귀지 기반으로 구현이 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PHP 관련된 설정들을 몇 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정할 건 PHP init 파일인데, 이게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줄을 복사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보시면 PHP init 파일이 있는 경로예요. 여기가 저는 8.3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우클릭을 하고, 저는 8.2가 아니죠. 8.3이기 때문에 8.3으로 변경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PHP init 파일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수정할 항목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걸 어떻게 찾냐? 이 항목을 복사하세요. 복사하고 찾기는, 콘솔에서 찾기는 Ctrl W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엔터 쳐보시면 이 항목으로 이동이 돼요. 근데 아마 여기가 2메가나 8메가 정도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여기 나온 64메가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맥스 사이즈도 찾으셔가지고, 이건 아마 8메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64메가로 변경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으셔가지고 변경을 해주세요. 이건 아마 128메가로 되어 있었을 건데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다 하나씩 찾아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근데 이거는 변경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수정을 하신 다음에 Ctrl X, Y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위한 모든 세팅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는 아주 간단해요. 이거 한 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시고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 도메인명은 여러분들이 DNS 세팅한 도메인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 도메인으로 세팅을 했었죠. 이 도메인명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언어를 선택하는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제 선택하면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한국어 선택하시고 계속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이트 제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넣으시고요. 사용자명은 이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입니다. 저는 CEO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 크롤링 여부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오픈해서 검색 엔진이 크롤링을 하기를 희망하면 그냥 해제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연습용이라 검색 엔진이 색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된 거예요. 간단하죠.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생성한 계정이 있으시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처음으로 이제 몇 가지 설정들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왼쪽에 설정에 일반을 클릭을 하세요. 만약에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되어 있으시면 편하신 언어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날짜 표시 형식은 YMD 형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걸로 변경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 표시 형식은 오전, 오후 이렇게 표시되는 것보다 24시 기준으로 표시되는 이 HI 이 세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니까 두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시간대도 여기 아시아의 서울이라고 있을 겁니다. 서울을 체크를 하시면 시간대도 변경이 되는 거고요. 기본 정보들을 변경을 하시고 저장을 하세요. 예, 저장이 잘 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고유 주소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는 SEO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도메인 주소 뒤에 예제글 형식으로 주소가 세팅이 되는 게 SEO 관점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법이라는 포스트를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 그 글에 대한 주소가 도메인 주소 뒤에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법 이런 식으로 글 제목이랑 합쳐져서 주소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주소는 글 이름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세요.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이거는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냥 다 삭제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한번 사용자 페이지 한번 방문해 볼게요. 여기서 인터페이스가 요거 상단에 이거 누르시면 사이트 방문 있죠. 이게 사용자 페이지로 가는 메뉴고요. 사용자 페이지는 기본적인 기본 테마가 설치돼서 샘플 페이지가 하나 적용된 페이지가 하나 뜰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뭔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메뉴부터 다시 생성해서 레이아웃을 만들고, 워드프레스에 능숙하신 분들은 금방 하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더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무료 테마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모양이라고 있는데 테마를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상단에 테마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아스트라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해 주세요. 만약에 설치를 하는데 설치가 안 되거나 뭐 퍼미션 관련된 에러가 뜨면 그거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때 파일 권한 같은 걸 막 줬잖아요. 그런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권한 작업을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방금 설치한 테마를 활성화 하시고요. 활성화하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설치한 테마에 더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사이트를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뜨시면 여기에 스타터 템플릿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플러그인 메뉴에 들어가서 플러그인 추가를 누릅니다. 플러그인 검색에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거예요. 이 플러그인이 이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사이트를 구축하는 빌더가 하나 떠요. 저희는 클래식 스타터 템플릿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페이지를 구성하는 빌더는 엘리멘터라는 플러그인을 활용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템플릿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뜨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구축하려는 홈페이지 컨셉에 맞는 템플릿을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상단에 프리미엄이라고 라벨이 붙은 건 유료 템플릿입니다. 저희는 라벨이 없는 무료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카테고리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맨 처음 거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템플릿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이 템플릿에 대한 톤 앤 매너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블루톤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폰트도 설정할 수 있는데 나중에 폰트는 변경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괜찮은 거 선택해서 계속을 누르세요. SEO 관련된 거는 나중에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 주시고 지금 디폴트로 필수로 선택되어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엘리멘터라는 플러그인 페이지 빌더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테마를 설치해 보시면 고객 문의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입력 폼이 있습니다. 이 테마 안에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플러그인 두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필수 선택이에요. 그래서 계속을 누르시면 되고 부가 정보는 안 넣으셔도 되고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축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테마를 하나 선택했잖아요. 그 테마에 더미 데이터를 넣어서 테마를 구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테마를 가지고 안에 내용만 바꿔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이게 가장 빠르게 그럴듯한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 됐습니다.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설치한 다음에는 그냥 횡한 사이트였죠. 근데 이제 그럴듯한 모형의 사이트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메뉴명도 바꾸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바꾸면 하나의 사이트가 완성이 될 거예요. 뭐 아주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퀄리티로는 괜찮죠. 이 테마 안에서 메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컨택 폼에 입력해서 고객 문의가 오게 되면 제 메일로 문의 내용이 오게끔까지 설정하는 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에 뜨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 패널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뜨는 거고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뜹니다. 일반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이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 테마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K-POP 데몬 헌터스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관련된 이미지나 텍스트는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요. 이 강의는 워드프레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빠르고 쉽게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리자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보시고요. 사이트도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사이트 방문을 클릭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 탭이 열립니다. 두 개를 띄워두시고 보도록 할게요. 워드프레스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많이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워드프레스가 처음에 개념을 잡는 게 헷갈려요. 관리자 패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의 헤더, 하단의 푸터를 글로벌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테마에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테마에 사용자 정의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메뉴 페이지들은 이 관리자 대시보드에 보시면 이 페이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 테마가 생성이 될 때 메뉴를 생성하면서 그 메뉴와 매핑이 되는 페이지를 여기에 생성을 해놔요. 예를 들어서 어바웃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바웃 페이지를 엘리멘토라는 플러그인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단과 푸터 부분은 이 페이지에서는 수정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 테마에 들어가셔가지고 테마에 사용자 정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왼쪽에 헤더 푸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푸터 영역 먼저 들어가 보시면 이 레이아웃은 테마가 처음에 생성이 될 때 이미 구현이 된 레이아웃이고, 만약에 로고가 필요 없다 그러면 X 누르시면 로고가 없어져요.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러면 내용만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카피라이터 부분은 이 위젯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넣으시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POP 데몬 헌터스 관련된 내용으로 사이트를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카피라이트 부분도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되고, 로고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로고를 이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현재 적용된 로고가 뜰 거예요. 이걸 지우시고 미디어 추가라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파일 업로드 해서 제가 준비한 로고를 선택을 하시고, 대체 텍스트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SEO 측면에서 봤을 때 삽입을 하시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갑니다. 이 메뉴 영역은 메뉴를 수정을 해야지 변경이 돼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공개를 하게 되면 푸터 영역이 이제 수정이 된 겁니다.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푸터 영역이 수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헤더 영역을 한번 볼게요. 헤더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는 테마가 생성이 될 때 레이아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는 버튼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하시면 돼요. 메뉴와 로고 부분만 남을 거고, 로고를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고 동일한 이미지를 업로드 해 주시면 이렇게 로고가 반영이 됩니다. 이거를 데스크탑으로 선택을 하시고 저는 160 정도 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 메뉴는 이거는 여기선 바꿀 수 없습니다. 메뉴 영역에서 변경을 하시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로고까지 적용이 됐으니까 공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반영이 됐을 거예요. 새로 고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고가 변경이 되었죠. 로고는 PNG 이미지,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헤더와 푸터 부분은 다 되었으니까 나오시면 되고, 그러면 이 메뉴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대시보드에 들어오시면 이 왼쪽에 모양 메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설정된 메뉴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홈, 어바웃, 서비스, 컨택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셔가지고 메뉴 한번 저장해보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럼 바뀌었죠, 순서가.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만약에 메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메뉴가 구성된 곳이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페이지 들어가셔서 간단한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하고 공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퍼블리싱이 된 거고요. 워드프레스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거네요. 제목을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라는 페이지가 하나 추가가 되었고, 다시 메뉴로 돌아가 볼게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 모두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방금 만든 테스트라는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 메뉴를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순서는 그냥 자유롭게 바꾸시면 됩니다. 메뉴를 삭제하실 때는 이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about 그 다음에 서비스 대신에 이거를 캐릭터 소개 페이지로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제가 캐릭터스라고 바꿨으니까 메뉴가 잘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페이지들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메인 페이지부터 수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려면 당연히 페이지이기 때문에 페이지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홈 메뉴가 메인입니다. 엘리멘토로 편집 클릭을 하시면 엘리멘토라는 플러그인이 에디터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의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ML 몰라도 워드프레스를 잘 몰라도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하고 텍스트 바꾸고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엘리멘토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왼쪽이 기능에 대한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 구조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홈페이지가 트리 구조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섹션을 싸고 있는 거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고 그 안에 이렇게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요소들을 트리 구조로 배치를 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수정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텍스트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한번 넣어 볼게요. 텍스트가 너무 크죠? H4 정도를 바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타이틀 영역 부분을 수정을 했고 버튼도 컬러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볼게요. 텍스트가 블랙 계열이라서 잘 안 보이죠. 컬러를 바꾸는 건 요소를 선택하는 건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요소를 편집할 수 있는 패널이 이렇게 열려요. 단축 편집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타일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왼쪽에 텍스트 색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화이트 톤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하고 컬러는 이렇게 바꾼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배경 이미지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컨테이너 편집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영역이 선택이 된 겁니다. 배경 이미지도 왠지 변경하려면 레이아웃이 아니고 스타일 같잖아요. 스타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미지 바꾸는 게 있죠.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파일 업로드 클릭을 하시고 제가 이 준비한 거 이미지 그냥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이미지를 메인 대표 이미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잘리죠. 상단이 이 캐릭터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스타일에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이 사용자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Y축을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내려가는 거고 조금만 내려볼게요. Y축을. 그리고 다시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만든 거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요즘에 홈페이지라는 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미지 퀄리티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일부러 전체적으로 한번 러프하게라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른 느낌의 홈페이지가 탄생하는지. 이것도 이미지 편집하려면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미지 편집, 이미지 누르시고 이걸 한번 새로 이미지니까 넣어볼게요. 넣고 이것도 이미지 편집,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지가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두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비율로 하시면 이게 딱 맞게 떨어지겠죠? 테스트니까 그냥 임의로 할게요. 약간 들쑥날쑥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꿔주시면 되고 버튼도 이미지도 다른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가 이게 맞겠네요. 이건 다른 이미지로 나중에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뉴스레터 섹션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버튼도 컬러 한번 바꿔볼게요. 컬러 바꾸는 거는 스타일, 색상 있죠? 그린 톤으로 일단은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는 마우스 클릭해서 컨테이너 편집, 그 다음에 이미지니까 스타일 쪽에 있겠죠? 이 부분은 사자 보이즈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넣었는데 위치가 위로 잘렸죠. 그럴 때는 위치 조정하라고 했죠. 사용자화 해서 조정을 해볼게요. 조금은 잘려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가 어둡다 보니까 텍스트 컬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도 스타일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색상이라고 있죠. 화이트 톤으로 바꿔줄게요. 이건 블루 톤이 들어가 있는 톤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사이트가 그럴듯하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공개해 놓고 공개하면 퍼블리싱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까지 넣어서
K-팝 데몬 헌터스 느낌의 사이트가 구성이 된 거예요. 이제 어바웃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엘리멘터 들어가서 상단이 이제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퀵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어바웃을 클릭을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컨테이너 편집, 이미지니까 스타일 클릭을 하시고, 이거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잘리죠, 이미지가. 그럴 때는 위치 조정.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로 안 하고 그냥 선택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지만 좀 바꿔볼게요. 먹방 하는 거 넣을까요? 예. 내용을 넣지 않고 일단 공개까지만 해볼게요. 상단에 이 About이라는 메뉴 텍스트가 계속 출력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수정하시냐면 엘리멘터 편집 페이지로 오시면 이 상단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고, 제목 숨기기가 지금 아니오로 설정이 되어 있으셔서 그래요. 제목 숨기기를 예라고 하시고 공개를 해보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상단에 메뉴 타이틀이 없어졌죠. 메인 페이지랑 어바웃 페이지까지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는데, 새로운 페이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하는 건, 다른 페이지 수정은 상단에 퀵 메뉴 클릭,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는 다른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구성하시다가 요소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뭐 추가되어야 되는 레이아웃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하단에 계속 컨테이너를 쌓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S라고 클릭을 하시면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디자인이 된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니까 이미지랑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섹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레이아웃 구성이 되어 있는 요소를 바로 삽입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쌓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디자인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컨테거스 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는 지도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지도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 블록 클릭하시고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지도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심플한 걸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 형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가져오기 클릭을 하시면 지도 섹션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지도 주소는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그러면 주소는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구글 지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이나 뭐 네이버 지도를 적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꾸미실 때 이렇게 섹션을 손쉽게 추가해서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공개로 해놓고요. 그러면 캐릭터부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비스라고 뜨는데 저희는 캐릭터스라고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었죠. 근데 이 메뉴가 안 뜨고 지금 메뉴명이 다른데, 그 이유는 제가 페이지명을 안 바꿔놔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 서비스라는 메뉴를 캐릭터스로 바꿨는데 지금 메뉴명이 안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메뉴명이랑 동일하게 맞춰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모양의 메뉴 부분에서만 메뉴명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메뉴에는 적용이 되지만 실제 이 에디터에서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캐릭터스로 바꿨으니까 다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뉴명이 에디터에서도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었죠. 간단하게 이미지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바꾸는 건 컨테이너 편집, 스타일,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걸 넣고 이미지들이 좀 잘리니까 좀 밑으로 내리는, 약간 더 올려야겠네. 왜냐면 주인공 얼굴이 가려지니까 위치는 사용자화로 해서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괴물은 조금 잘려도 되니까. 이 상단 타이틀도 메뉴명이랑 맞춰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캐릭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 편집해서 루미 이미지를 넣고 설명들을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바꿔주고요. 잠깐 뛸까요? 뭐 이 영역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잠깐 둘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없는 거 다시 업로드 좀 하고요. 미라 이미지 넣고, 그 다음은 설명 문구 넣고, 이거는 한 칸 뛸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조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조이 이미지 넣고 조이에 대한 설명도 좀 넣어볼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이 버튼은 이 클릭하면 뭐 스포티파이 같은 데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명은
간단하게 플레이 뮤직이라고 할게요. 플레이 뮤직이라 하고 스포티파이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캐덴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골든 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곡 링크 복사해가지고 클릭하면 들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볼게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링크라는 게 있는데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다 똑같은 링크로 가게 해보겠습니다. 버튼명만 다르게 해서 주소는 동일한 데로 가게 하겠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근데 링크 옵션은 새 창에서 열기로 할게요. 클릭을 하면 현재 창이 아닌 새 창에서 여는 게 맞죠. 지금 구조에서는 설정창 새 창에서 열기 해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플레이 뮤직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로 잘 가죠. 그 다음에 할 영역은 이 영역인데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이콘들 요게 맞게끔 내용 바꿔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만 바꿀게요. 느낌만 다른 느낌 나게끔 이 이미지를 일단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상도가 많이 깨지죠. 지금 테스트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버튼 텍스트 컬러도 화이트 톤으로 바꿔야겠죠. 컬러 변경은 당연히 스타일에 있겠고요. 텍스트 색상 클릭하셔가지고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메인 페이지 되었고요. 그 다음에 About 페이지 됐고, 그 다음에 캐릭터스 페이지 됐고, 내용은 일부 안 바뀐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느낌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때 여러분들 홈페이지 사이트 컨셉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컨택 어스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상단에 타이틀까지 출력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설정 문제인데 페이지 설정 클릭하라고 그랬죠. 제목 숨기기 이렇게 해서 공개하시면 상단에 타이틀이 없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입력 폼을 입력해서 전송을 하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가 설정한 메일로 오게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폼까지만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테마에 설정이 되어 있는 폼을 보니까 WP 폼스라는 거예요. 이 엔트리가 이 사용자 페이지에서 입력을 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엔트리거든요. 근데 이게 유료예요. 그래서 이 폼을 안 쓰고 다른 폼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들어가셔가지고요. 저는 이미 받아놨습니다. 이 슈어 폼즈라는 거를 플러그인 추가해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시면 플러그인이랑 연동하기 위해서 구글 이메일 계정이 필요합니다. 구글 이메일 계정 연동하셔가지고 연동까지 다 하시면 이렇게 폼 메뉴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연동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폼 들어가 보시면 지금 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슈어 폼즈가 아니에요. 이 WP 폼즈라는 거에서 생성된 폼입니다. 그럼 이걸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름, 이메일, 메시지인데 뉴 폼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빌드 폼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플러스해서 이름은 텍스트 필드죠. 그럼 텍스트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네임, 그 다음에 필드 하나가 더 있죠. 이메일. 그러면 플러스 버튼 눌러주셔서 이메일 필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었죠. 내용은 텍스트가 아니고 텍스트 에어리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똑같이 메시지로 할게요. 메시지로 해서 공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폼이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쇼코드라는 걸 복사하세요. 복사하신 다음에 나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폼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것만 복사해 주시면 돼요. 복사해서 다시 페이지로 들어가서 저희는 컨택이라는 페이지를 편집을 할 거죠. 컨택 페이지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폼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단축 코드 넣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최초의 테마가 생성이 될 때는 WP 폼즈라는 걸로 폼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슈어 폼즈라는 걸로 플러그인을 바꿔서 다시 생성을 했죠. 아까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스타일은 약간 변경이 돼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적용이 됐고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형식에 맞아야 되니까 그냥 대충 입력을 해볼게요. 썸밋을 클릭을 하면 땡큐라고 잘 입력이 됐고 한번 관리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개라고 하고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실제로 고객이 입력한 게 쌓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슈어 폼즈 들어가면 새로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알림 배지가 하나가 떠요. 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엔트리즈라는 데에 고객이 입력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방금 입력한 거죠. 이렇게 고객이 고객 문의를 하면 여기 하나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왔는지 안 왔는지는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내 메일로 오게끔 연동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되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최종 버전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저희가 메인 페이지 이렇게 구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안 했네요. 홈 쪽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홈에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아까는 스포티파이 외부 링크를 걸었는데 내부 페이지로 이동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바웃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다 하면 어바웃 페이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 부분이 어바웃으로 가는 주소거든요. 내부에서 이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해볼게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바웃 페이지로 잘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어바웃 페이지 이렇게 구성을 했고, 캐릭터, 그 다음에 컨택에 이미지를 안 넣었네요. 배경 이미지를 바꿔줄게요. 바꾸려면 상단에 컨택 메뉴 클릭하시고, 이미지가 없어서 먹방 이미지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올리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요. 그러면 한번 최종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그 다음에 캐릭터 페이지, 그 다음에 컨택. 지도는 구글 지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서밋하면 들어갔고,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슈어 폼즈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새로운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표시가 되고,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워드프레스가 아닌 무료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번을 보여드리냐면, 워드프레스를 이용하는 거는 뭐 FTP로 접속하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직접 서버를 구축했기 때문에 FTP를 다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템플릿을 하나 구해서 FTP를 통해서 올려서 홈페이지를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